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 수감이 되는 전직 대통령 기록에 올라갔습니다. 함성과 고함이 오갔던 어제 영장 집행 과정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됩니다. 외신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1년 사이에 우리 국민은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참담하죠. 사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곧자로 있었던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마치고 이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어내리면서 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건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현재 전직 대통령 2명이 모두 구속되는 사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외신들도 앞다퉈서 이 관련 내용들을 좀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진영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잡고 있는 폐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리를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상황이고요. 아직은 기소 그리고 앞다퉈서 이 재판 과정 속에서의 1심 선고까지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법리적 다툼에 대한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광경을 지켜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아마 동부구치소 전면에요,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네온 사인을 보셨을 것 같아요. 첫날 밤을 어떤 심경으로 보냈을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정말 감회가 새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를 지나서, 하긴 그 전에도 셀러리맨으로서 이제 그 현대라는 정말 유수의 기업의 CEO까지 오른 네. 성공 신화의 그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고 대통령까지 한 다음에 결국에는 뭐 퇴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결국 영어의 몸이 된 그런 네. 자신의 삶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굉장히 야심한 네. 자정이 넘어서였죠. 그 구치소에 일단 입감될 때 일반 수용자랑 똑같은 절차를 거쳤거든요. 네. 민족사항 확인하고 건강검진 다 거쳐서 신체 검사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의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 키를 표시하는 그런 눈금자 앞에서 사진까지 찍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거의 원래 자던 시간은 한참 지나서 수면에 들었을 것 같고, 또 잠자리가 바뀌니까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의 고령임을 감안을 할 때 굉장히 좀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괴로운 상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워낙 고령임을 감안해서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 검찰이 밝혔는데요. 수임 번호가 716번입니다. 대통령님 대신 이 번호가 불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인 번호라고 하는데 네. 그 숫자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일련 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수용자들이 모여 있는 수용자들을 번호로서 관리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네. 그리고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는 이제 503번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배지 상에 나대불츠라고 하는 어떤 문구가 표시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번호는 그냥 어떤 수용자를 의미하는 정도 일련 번호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첫 면회를 위해서 구치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접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네요. 평론가님, 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정 당국에 의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사유인지는 교정 당국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 없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늦은 시간
이제 구치소로 수감된 이후에 잠을 네. 거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오늘 있습니다. 오전에는 강훈 변호사가 방문을 했군요. 네, 가족은 그리고 안 되고요. 또 검찰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이명박 네. 전 대통령 고령이고 지금 상황이 급변했다 보니까 그 부분 심경의 변화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 조사도 하루 미뤄진 상황인데 아마 개인의 건강 문제라던가 또 심경 문제 이런 여부들 때문에 지금 첫날 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동부구치소, 흔히들 갖고 있는 구치소 전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독방, 3평에 불과한 독거실 아니겠습니까? 아침 식사를 거의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새벽에 야심한 시간이니까 네. 힘들다가 잠을 좀 설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했을 네. 거고 입맛이 돌지 않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네. 이 동부구치소가 그 과거의 성동구치소가 2017년도에 네. 신축해서 이감을 한 곳인데 비교적 그 최신식 시설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구치소 환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비해서는 좀 좋을 겁니다. 네. 면적은 뭐 비슷하고 그 비좁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수감 생활이 상대적으로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나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네. 이제 수용자 신분으로 뭐 급전직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 기간 적응하는 게 쉽지는 네. 않을 겁니다. 아마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요. 물건은 영치품으로 놓고 독거실을 보니까 TV,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원래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독방보다는 한 2배에서 조금 모자라게 약간 좀 큰 편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새로 지어진 곳이라서 시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파트형 구치소라서 조금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햇볕을 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내에 이제 작은 운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 또 따로 이렇게 한 농구장 한 절반 정도 크기의 그런 운동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곳에서도 좀 신체적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아직 노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독 면회실 겸 조사실도 같이 딸려 있어서 사실 굉장히 공간이 넓었거든요. 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한 3.9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재진에 포착된 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담담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구속을 각오했던 걸까요? 그 전날부터 포착됐던 편지 등 그 징후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전날 보면 자필로 손글씨로 입장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중간에 약간 띄어쓰기 혹은 집어넣어야 할 문자 때문에 이 심경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구속이 확정된 직후에는 집안에 함께 있던 측근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가야지라는 말과 함께 검찰을 자신의 집 주차장 사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택을 떠나면서 지금 이시영 씨 아들이 보이고 있고요. 딸이 보이고 있는데 눈물 흘린 가족들 일제히 힘내세요라고 외쳤었는데요. 자, 이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란 말이 자필 입장문에는 없었거든요. 이명박 이름 석자만 적은 메모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전 대통령을 안 썼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변호인단 쪽에서 영장 심사가 있을 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사실상 검찰의 첫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찰의 태도를 보고 구속영장을 반드시 집행하고 구속영장이 반드시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 입장문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100% 부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될 경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이 형량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법적의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신의 어떤 잘못을 약간은 인정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윤옥 여사나 이시영 씨에게도 계속해서 혐의가 드리워지고 있고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소환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구속됨으로써 이 가족이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입장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9시쯤에 2층에서 내려와서요. 양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던 측근과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참모들과 가족들에게 상당히 시종일관 차분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들인 이시영 씨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져야 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부터 네. 어느 정도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난 뒤에 영장 발부를 직감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뭐 많은 참모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했던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구속되고 나면 이 입장문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한때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왔던 수많은 참모들과 함께 국가를 이끌었던 인물로서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 평론가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인호 여사에 대한 나머지 추가적인 조사 그리고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발점으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는 결국 다스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다스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혐의가 있기까지는 결국 네. 아들인 이시영 씨에게 이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터라 본인의 구속 이후로서 가족에게 더 이상 칼끝이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담한 심정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필로 쓴 입장문을 집에서도 읽어 내려갔고요.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오열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했네. 이 본인은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정 전에 영장 발부가 생각보다 이르게 나왔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예, 생각보다 빨리 했네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감수하고 있고 구속을 네.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담담한 네.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재판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네.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 또는 변호인 측이 진술하는 내용들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좀 더 단축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출한 이견서라든지 구속영장 청구서가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세분화시켜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공동체 관념이라든지 네. 애매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뇌물수수, 횡령, 어떤 법적으로는 딱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 청구를 한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가 소명되는지 안 되는지만을 법원에서는 봤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른 시간에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본인과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담벼락에 도열하지 않았겠습니까? 운명의 발표를 하면서 참모들에게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뭐 이 순간에 지방선거 정세는 어떠냐라고 물었다고 하던데요. 그 심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다소 좀 뜬금없는 얘기이긴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걱정을 하실 입장이 아닌데 일부러 시선을 좀 화제를 네, 돌리고자 측근들에 하였을까요? 대해서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어쨌든 리더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선거 얘기를 거론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네. 어쨌든 지금 그 측근들이 현직 의원들이고 또 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는 관심을 표한 거고 또 지금 정치적 그 상황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그 자유한국당이 네. 조금은 이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계기를 마련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의 재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요? 그런 점들을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네. 해석을 하자면. 예. 그러나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인을 위해서요, 이제 영장 집행이 되는 순간에 이 전 대통령을 가족들이 따라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저 장면 중에 몇 군데는요, 스쳐 지나가듯 했습니다만 아들 이시영 씨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흔들었을 때요, 그걸 자녀들이 받았었거든요. 그 장면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사를 집까지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손을 흔들고 다시 딸이 손을 흔드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더라고요. 네. 가족들에게 아무래도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입장문에 쓰여져 있었던 것처럼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에서 주목할 수 있듯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지점에서 예전 측근들과 그다음에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관들이 왔을 때도 네. 굳이 뭐 집안까지 들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차고 안에서 사실은 뭐 차를 태울 수도 있었겠지만 밖에서 그 검찰 차량이 기다리고 스스로 나와서 그 차에 올라서 탄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지막에 뭐 이시영 씨 어깨를 두드리면서 강해져라라고 이야기한 모습 전부 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입장문 발표에서 제가 가장 주목이 됐던 점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갑자기 뭐 지방선거 정세를 묻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네.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런 일련의 수사나 법원의 이제 기소 과정들 전체가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나. 또 그것에 네. 또 대비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3녀 자녀들이 나왔는데 김윤옥 여사 이 막판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따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세간의 여론을 좀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명품백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 의혹들, 그리고 김윤호 여사를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정적인 대목 중에 하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돈을 받게 되는데 네. 그 돈을 결국 장모인 김윤호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지금 검찰에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속에서 어저께 3명의 딸과 그리고 아들인 이시영 씨가 나와 있었지만 거기 이상주 전무도 현재 나와 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김은혜 여사도 네, 자리에 함께하지 그러네요. 않는 모습들을 보건대 앞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측면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리를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포석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검찰 수사를 받았던 측근이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혐의가 위중한 것처럼 검찰이 브리핑 혹은 전했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질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주 사위죠.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아들과 뭐 동등한 뭐 딸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네. 나왔을 법도 한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김윤옥 여사는 사실 뭐 지금 많은 어떤 범죄 혐의에 일정 부분씩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 또는 진술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네. 세간의 어떤 이런 여론, 언론의 모습을 나타낼 경우 어떤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될까를 우려해서 최대한 몸을 사리고 숨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네, 그 박 영장 의원님. 집행 장면에서 네. 가장 좀 두드러지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장면하고 차이가 있는 게 네. 측근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서 도열을 했는데 네. 이른바 지지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당시에는 수백 명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사람들 네. 또 같이 몰려와서 경찰이 이제 그걸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다시 그 의미부여를 하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시종일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실은 여론에서 별로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설득력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검찰의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네. 그런 어떤 액션을 보였을 텐데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이 계란 던지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부정부패를 엄하게 단죄해야 된다라는 시민들만 네. 집 앞에도 그렇고 구치소 앞에도 몰려왔던 걸로 봤을 때 지금 여론 지형을 보여주는 거고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항변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 말고 정치적 항변은 계속 이게 정치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텐데 이게 별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큰 산을 넘었는데 이제 작은 산도 다 챙기겠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절대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검찰도 원리 원칙대로 이 혐의점을 수사해 나가다 보면 가족들에 대한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윤옥 여사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이 상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처럼 대북 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자신이 이것이 뇌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공적인 기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의혹처럼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뭐 미국에서 쇼핑하는 데 썼거나 명품백을 사는 데 썼거나 이런 식으로 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알려지면 국민 여론, 도덕성 차원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크고 법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이 김윤옥 여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집안 싸움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사위인 이상주 전무가 장모인 김윤옥 여사가 돈을 받았다고 고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인 이상은 회장 그리고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 같은 경우가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와는 다르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는 집안 안팎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앞에 두고요. 그동안 정치 보복을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이 아니라요. 5번도 법원이 정하면 나가겠다. 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 많다. 법정에서 펼치게 될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계자들은 일주일에 4번 재판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구치소로 출장 조사 오는 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이제 측근들이나 변호인들과의 상당한 수기 끝에 네. 조율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부터 이게 예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나 증거 모두를 다 거부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를 이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겠다 이런 네. 이제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대신에 본인이 할 말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나 증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인을 법원에 나가서 하겠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수사 재판의 반면 교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일체를 거부했다가 결국에는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해서 지금 30년이라는 그런 중형을 구형받았고 이제 4월 6일 날 선고가 되겠지만 선고 형량도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에는 형량 측면에서도 전혀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검찰은 철저히 거부하고 법원에 나가서 본인의 적극적인 항변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굳이 재판부에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보더라도 이미 암시가 돼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단 말이죠. 네,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를 일정 부분 소명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바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언과 증언을 이제 묶어서 만든 이 거짓된 내용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 보건대 당시에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또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거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일부는 또 무죄로 판명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부분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가 됐지만 제3자 뇌물죄에 관한 부분 속에서는 또 이 무혐의로 판단이 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지금 여론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혐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처럼 규정이 돼 갖고서는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이게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경우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분 중에 네, 제가 네, 이 부분 달달 조금만 더 마시면- 첨언을 하면요.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네.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거기까지가 보이는데 있어요? 자필 입장문을 보면 본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3%, 일본은 무려 마이너스 5.5% 성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만 당시에 플러스 3.2% 성장을 하면서 네.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잘 버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이번 자필 입장문에서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혐의의 소명과는 별개로 모든 전직 대통령들 돌아보면 공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지금 공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이 역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검찰의 발표를 보면 당선 무효형이라고 아예 대통령으로서의 역사를 지워버릴 것 같은 말까지 하고 있는 심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역사가 다시 평가하리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과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시기를 기다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원희 변호사님. 네, 뭐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좀 분석을 네. 해봤습니다. 뭐 제가 변호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할까 다른 네. 측면이었는데 생각 많이 하셨네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가야지만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기록, 어떤 증거,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가서 어떤 진술을 했을 때, 주장을 했을 때 또는 현재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나중에 검찰에서 공소제기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와 어떤 모순되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어떤 진술들, 증거들이 확보돼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맞을까 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수사 기록을 증거 기록으로서 검토한 후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네. 전략으로서 어떤 검찰 조사는 거부하고 재판에서 어떤 철저하게 법적 공방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굳이 미리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변호인 측도 있고 또 진술,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허벌판에서 우리가 당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겠구만요. 그러면 어쩐지 의견서가요, 뭐 30여 쪽에서 100쪽 그 사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검찰은 의견서에 진술조서의 자료까지 하면 8만 쪽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그거였군요. 아무래도 근데 형사 법정에서는 결국은 이 범죄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그동안 모았던 수사 기록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증 네. 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이제 이원희 변호사님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지.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단순히 그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고 네. 그 검찰의 거기에 적힌 검찰 주장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차피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부실한 대응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자료 외에 또 난관이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평생 함께 했다고 하는 일명 집사들로 불렸던 측근들이요. 이번 기회에 진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단단히 벼르는 듯하거든요. 참 이 측근들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 네. 언론에서는. 그리고 이런 집사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함께 동반장 관계였던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청 동지할 3가지 사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지금 측근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측근들 입장에서는 형량을 본인들의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라도 모든 범죄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원 특활비나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또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특활비가 이 측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직접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본인은 이 부분이 국정원 특활비이고 청와대에서 쓰면 안 된다. 이 점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측근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한쪽은 정치적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더더욱 무겁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측근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과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도곡동 땅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67억 원가량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에게 빌려서 썼다 차용증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상은 다스 회장 같은 경우는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근과 전쟁, 또 가족과 전쟁,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모로 매우 외로운 상황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생겼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제쯤 기소가 이루어질까요? 어제 검찰이 보니까 12시 전 자정전에 들어가면 이게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이 아니라 19일이 돼서 그걸 의식해서인지 꼬박꼬박 자정 넘어서 자정 전에 도착을 하던데요. 4월 초 구속 기소 예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 이제 담당 부장 검사들이죠. 그리고 네.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12시가 넘어서 구속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사실 더 일찍 갈 수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숨죽여 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출발을 안 하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기간 같은 경우는 첫째 날이 네. 시간 계산과 관계없이 하루로 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이제 0시가 넘은 0시 2분에 구속 집행한 이유도 구속 기간을 가능한 한 잡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를 충분히 하고 공소장을 충분히 어떤 고려 끝에 작성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검찰에서도 최장 기간이 구속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4월 초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공소 제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속기간 만료를 다 채울지 그 네. 전에 기소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혐의가 좀 단선적이었던 데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혐의가 지금 굉장히 방대해요. 네. 그래서 검찰로서도 2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하루라도 시간을 벌어서 어쨌든 그 기소 전에 충실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서 어제 그 새벽 시간에 네.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